사실과 진실. 예. 사실하고 진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진실은 감동 있고 사실은 그렇구나. 예.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저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술을, 제가 술 좋아했어.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은, 우리 이모부가 돈을 잘 벌었어. 그래서 그 이모부가 고등학교 입학 선물이라 그러면서 시계를 사준 거야. 그때 고등학생들이 시계 낀 고등학생들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나도 술을 좋아하고, 그 술 먹고 나면 현금이 없으니까 항상 시계를 맡겼다가 나중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시계를 찾으러 가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어. 그래서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놀러 왔어.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는 애들도 있고 어린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자꾸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서 애들도 싫어하고 나도 담배 연기는 아주 거북해. 술은 맛있게 잘 마셨는데 담배는 도저히 못 피우겠어. 아마 우리 애들도 내 체질을 유전을 받아서 그런지 담배 연기를 아주 싫어.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리고 근데 담배 피운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나빠요. 지금 담배를 많은 사람들이 피고 있고 요즘은 뭐 한국 젊은 여성들도 뭐 예사로 피고 그런데 정말 그거 건강에 나쁜 거예요. 그 다른 제3자가 피우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이마셔도 아주 나빠요. 근데 그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근데 우리 의사들은 잘 알죠.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설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담배를 끊도록. 그래서 이제 내가 담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게. 그러고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담배가 얼마나 나쁜 건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어. 담배가 얼마나 나쁜가. 근데 한 시간을 내가 자세하게 담배 그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야 돼. 심지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 듣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서 오세요. 네. 네. 요새 뭐 재밌어 죽겠는 것 같은데. 네. 속초 이사 오실 모양이다. 우리 사모님 속초 좋죠? 인제 쪽에. 에? 인제 쪽에. 아이고. 그건 너무.
그 이제 그 산골짜기 정막해서 뭐 자. 그래서 담배가 정말 나쁘다. 그래서 내가 아주 진심으로 충고를 했어. 1시간을 걸려가지고 담배가 얼마나 나쁜 건지 설명을 딱 했어. 그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있더니 이제 다 했나? 그러더라고. 다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를 한 대 탁 꺼내가지고 딱 울고 라이터를 탁 켜가지고 한 모금 쑥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야, 이게 왜 이래? 상구야.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가 내 인생의 낙이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러니 네 말 다 듣고 보니 담배가 굉장히 해롭구나. 근데 나는 피워야 된다. 해로운 걸 알아도. 왜? 이거를 안 피우면 내 인생에 낙이 없다. 야, 이쯤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배 노예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담배를 네 말대로 끊으면 인생에 낙이 없어진다. 그러니 네가 이런 말 하면, 이런 충고를 나한테 하면 내가 아주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늘만 하고, 내가 오늘도 네 말을 끊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막 참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나한테 담배 끊으라는 얘기는 하지 마. 난 담배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담배 피우는 시간이 그게 내 인생의 낙이다. 알겠나? 자, 어떻게? 알겠다. 다시는 뭐예요? 안 할게. 저도 멋졌고, 이 친구도 저를 멋쩍게 하니까 또 멋졌고, 그래서 담배를 한 대를 다 피워. 그동안에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뭐 할 말 다 했으니까.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서 이 친구는 담배 다 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꽁초를 재떨이에 이렇게 눌러서 끄면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숨을 푹 쉬더니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정반대 아니에요? 난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난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되고, 이 담배가 피는 것이 내 인생의 낙이다. 그래 놓고 또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어느 게 진심이요? 이게 문제단 말이야. 여기서 어느 게 진실이며, 나는 담배 안 끊겠다. 난 담배 끊을 수 없다. 나는 담배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사실이야. 사실 그래, 사실. 사실 그렇잖아. 담배 없으면 낙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 놓고 나중에 공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진실이요? 이게? 자, 진실과 사실을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끊기는 끊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응? 끊기는 끊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게 진실 아닐까요? 뭐가 맞으니까? 끊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끊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안 끊어야 되는 것도 맞지. 왜? 끊으면 인생에 살 맛이 없어. 그렇지만 그 성령이 주는 마음에 에? 그 거짓 그 성령이 주는 마음에 안 들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이냐 아니냐를 자기도 헷갈려 있는 것 같아. 자기는 담배 끊기도 싫고 앞으로도 안 끊을 거고 또 이 담배 피는 것이 인생의 낙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담배 끊으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진심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담배가 생기를 생각하면 생기가 답이. 그렇죠. 이 기준이 중요해. 예. 나의 인생의 낙이고 어쩌고 뭐 이거를 생각하면 피워야 되는 거고 그 뭐를 기준으로 담배 끊는 것이 진심이냐? 계속 피고 싶다는 것이 진심이냐? 담배가 인생의 낙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 쪽에서는 그 친구 쪽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게 뒤집혔어. 바뀌었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실과 그 다음에 진실 아닌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 사실은 모든 병의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내가 빨리 유명해져야지, 그렇죠? 내가 빨리 돈을,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빨리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 동기 1967년 졸업생 중에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목표를 달성했냐고 하면 실제로 돈을 제일 빨리 벌었어. 그래가지고 목표가 뭐냐면 우리 196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동기생 중에서 벤츠를 그 당시 벤츠는 굉장한 거였어요. 벤츠 탄다 그러면 요즘 뭐 많은 사람들 벤츠 타지만은 그 당시에 미국서도 누가 벤츠를 몰고 다닌다 그러면 알아줬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 벤츠를 제일 먼저 살 거야. 그 목표를 정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벤츠를 제일 먼저 샀어.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벤츠를 사긴 샀는데 그것도 제가 2대를 샀어. 세상에. 어떻게 차를 2대를 사냔 말이에요. 왜 2대 산 줄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저라는 옛날 이상구란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나타나. 폼 잡고 싶었어. 왜? 이제 먼저 세단, 큰 세단, 응? 그걸 탔는데 바로 그 큰 세단을 사고 나니까 1년 후에 스포츠카가 나온 거야. 둘이 타는 차 있잖아. 네. 그거를 보니까 막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그 당시 그 벤츠 스포츠카 딱 둘이 딱 타는 그 차만 지나가면 미국 사람들은 점체로 남의 차 보고 좋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그 벤츠를 보면 미국 사람들도 와. 이래. 그래서 저도 참 이거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벤츠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살 돈도 있어. 돈을 워낙 잘 벌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좀 깨름직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그래도 사고 싶어. 그래서 샀어. 샀어요. 자, 근데 그 벤츠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 이제 제가 그 미국인 백인 사회 오직 한 사람의 동양인으로서 의사로 들어갔어. 그 미국에서는 그 동네 의사들은 그 동네 그에서 단결력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미국 의사들도 그 당시 벤츠를 잘 못 샀어. 근데 내가 2대를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생각에는 너무 시기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과가 뭐냐면 제가 알러지 전문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알러지 전문 의사는 다른 의사들이 자기 환자가 알레르기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환자를 보내줘야 돼. 저기 한국인 의사 닥터 리라고 있는데 그 친구를 내가 신뢰를 할까. 미국 사람들은 의사를 참 신뢰를 해요. 그 의사가 추천하면 그 의사 말대로 잘 따라. 우리 한국서는 온갖 군데 다 가보잖아요. 일단 여기도 가보고, 서울대학병원도 가보고, 세브란스 병원도 가보고, 다. 근데 미국서는 그 주치가 추천하는 데만 딱 가요. 그만큼 의사를 신뢰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얘기를 2갈래로 만들어 놨구만. 자, 일단 우리 친구 담배 피는 얘기로 돌아갑시다.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난 담배 못 끊어. 안 끊을 거야. 다시는 끊으라 소리 하지 마.
해놓고, 자, 뭐를 생각하면 끊어야 돼? 건강을 생각하면 끊어야 돼. 근데 뭐를 생각하면 끊기 싫어? 쾌락, 인생의 낙. 그 사람들이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쾌락 쪽을 선택하고, 그래서 병이 난다는 거, 담배가 해롭다, 뭐 폐암에 걸린다,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어떻게 못 끊어. 그냥 그대로 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쾌락이 아니라 뭐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실이냐?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무엇을 생각하면? 자기 건강, 생명을 생각하면. 그래서 생명을 기준으로 하면 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쾌락을 생각하면 뭐예요? 못 끊어. 끊으면 인생에 낙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쾌락적으로 가면 항상 뭐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잖아요. 그렇죠? 쾌락적으로 가면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지기만 해. 그리고 그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쾌락만 누렸다가는 결국 건강을 잃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끊긴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어. 그래도 제가 아무 말 안 했어. 왜? 더 이상 담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그러다가 이 친구가, 야, 상구야,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 들어줘야지. 뭔데? 그랬더니, 자기는 라스베가스에 가는 것이 꿈이었대. 라스베가스. 그 라스베가스를 좀 자기하고 같이 가서 놀다가 오자는 거예요. 저는 의사예요. 의사 바빠. 근데 주말에만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제가 살던 그 캘리포니아 그 뉴포트 비치라는 동네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7시간 운전해서 가야 돼. 그래서 갔다 왔다 하는 시간, 그 얼마나 아까워. 그런데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즐기다가 오는 것보다 나는 이 친구가 상구라는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보러 놀러를 우리 집에 지금 캘리포니아를 왔는데, 야, 그때 가서 상구가 참 좋은 거 보여주더라. 그 아주 좋은 추억으로 이 방문을, 우리 친구의 방문을 남기기 위하여 내가 생각할 때 여기를 구경시켜주면 얘는 평생 못 잊을 거야 라는 데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1000배, 10,000배 좋은 데가 있다. 네가 이곳을 가서 구경을 하면 너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야, 라스베가스보다 물론 좋구나. 그래서 저는 어디를 구경시켜주고 싶었냐면, 제가 살던 그 캘리포니아 주에 이런 곳이 있죠. 와, 대단하죠.
가만 있자. 자. 야. 왼쪽에 여기 있네. 여기 가면 아름다워요. 자, 예, 폭포가 쫙 내리고, 이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데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 예. 이 폭포 높이가 여러분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예? 예. 폭포 높이가 1000m야. 1km.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그렇게 웅장해 안 보여. 그러나 여기 가서 보면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 관광버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공원에, 국립공원에 나무들도 키가 엄청 커요, 애들이. 이 폭포에 비교하니까 다 조그맣잖아? 네. 근데 여기 가서 이 폭포를 보면 와, 1000m라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975m. 여기 가면 다들 우와 막 숨이 막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이 폭포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달은 6월 달만 떨어져요. 네, 겨울에 눈이 콱 쌓였다가 6월 초가 되면 녹아서 폭포로 떨어져.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여름에는 비가 안 와. 비 전혀 안 와요. 요즘은 날씨가 변해가지고 여름에도 비가 오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눈만 와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팍 떨어지는데 7월 중순부터는 물 없어. 그런데 가면 와 해보세요. 와 대단해요. 까마득하게 보여. 그러면서 여기 이제 2단, 3단 해서 나오고 보세요. 와, 이 관광버스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 여기를 이 자식을 구경을 시켜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 예. 상고야, 고맙다. 그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뭐 도박하고 뭐 해? 그리고 저는 거기에 라스베가스 가기 싫은 게 뭐냐면 담배 연기 때문에 안 돼. 그 도박장이 막 얼마나 넓어. 이거 강당 한 4개 정도 막. 그 담배 연기가 차고. 그 저는 딱 싫어. 그래서 제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데를 구경시켜 줄게. 그럼 이것도 여기도 그냥 가만 놔둬도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어딘데 가보면 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7시간 걸려 운전해 가면. 근데 여기를 탁 도착을 한 거야. 도착했는데 저는 여기만 오면 그냥 뿅 가요. 막 엔돌핀이 너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거든. 하면 막 뿅 가.
그래서 와 하고 이제 한참을 봐도 지겹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내 뒤에 서서 같이 보는데 조용해. 그래서 저도 이 친구도 뿅 간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멋있지? 하고 딱 돌아보면 이 친구 뭐 하고 있게? 폭포를 안 보고 담배만 피우고 있어. 야, 안 멋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않겠나?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게? 거기가 여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화를 머리끝까지 야 7시간 운전해서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를 데려간다 그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비주로 왔나?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건 뭐예요? 사실이야. 엄연한 사실이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요? 사실은 사실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야. 사실 맞지. 그러나 이 친구는 뭐를 못 본 거야? 이 요세미티 폭포의 진실을 못 본 거야. 자, 진실은 뭐예요? 아름다움이지. 와, 이 아름다운 거를 볼 줄은 몰라. 그냥 그 친구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거 뭔데? 이 친구는 실망을 해가지고, 야, 그때 참 김샜어요, 진짜. 저는 이 친구가, 와,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어. 그러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뭐요? 유전자 생기를 받아가지고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 요세미테가 상구가 나를 구경시켜 줬다. 언제? 그게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하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이거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래. 저도 얼마나 실망이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같은 폭포를 보고 있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고 지금 뭐를 받고 있어? 그 아름답다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지금 확 받아서 유전자가 확 켜지고 있고, 내 속에 그날 7시간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암세포들을 내 T세포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주고 있고 지금 내 세포의 상태, 유전자 상태가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김샜다 이거야. 7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세상에 이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러 왔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 친구는 뭐만 본 거요? 사실만 본 거예요. 진실을 볼 줄은 몰라. 진실이 눈에 안 보여. 사실만 보여. 지금 아차 잘못하면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금 뭐만 보고 살아가? 저도 옛날에는 돈만 보고 살아갔어. 여러분. 그리고 뭐만? 제가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7년 졸업생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벤츠를 살 거야. 돈을 제일 많이 뭐요? 벌어서 폼 잡을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거든. 그러면 우리는 생기 따위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내 돈과 명예와 그렇죠. 내 자존심 게임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돈 더 많아. 이거 가지고 폼 잡으려고 벤츠도 2대씩이나 샀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진실 속에는 사실도 있어요, 없어요? 이 폭포, 이 아름다운 폭포. 이러면 그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안 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이 사실과 진실. 그러면 진실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지. 왜 생기가 있어요? 그 사실이 뭐요? 사실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기 위하여 있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이거를 느낄 때 우리는 사실만으로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지만 진실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이 사실 속에 있는 뭐를 보라? 아름다움을 보라. 이거지. 그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은 벌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내 삶 속에 아름다움이 사라졌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자, 이런 거를 뭐 하다 그래요? 돈은 있는데 벌었는데 뭐는 없어? 내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뭐가 없어?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아름다움은 없다는 거야. 또 뭐가 없어? 진선미. 그 속에 뭐가 없어? 진선미를 합하면 뭐? 사랑은 없었던 거야. 그 돈 벌어가는 과정, 내가 교장 선생님이 되는 과정,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경쟁심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성공은 했는데 뭐가 다 꺼졌어? 유전자가 다 꺼졌어.
남은 거는 뭐밖에 없다? 병밖에 없다. 그것이 뭐야? 우리가 사실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 뭐를 빼먹었어? 생기, 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진실된 사랑. 선한 사랑.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게 빠지면 결국은 뭐 하게 돼? 공허야, 허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성공을 했어. 근데 성공은 뭐야? 뭐 하고 같이 성공을 했어? 병하고 같이 성공을 했다니까. 왜? 그것은 내가 성공을 이루는 동안 생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어. 아시겠죠? 제가 그 옛날에 미국서 의사생활 돈에 미쳤었어.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벤츠를 왜 2대를 사냐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막 그게 사고 싶어. 왜? 왜 사고 싶어? 돈 자랑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남이 알아줘야 내가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서 그 큰 벤츠를 샀잖아요. 그 세단 벤츠. 그걸 사가지고 들었는데 세단 벤츠는 뭐 다른 미국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니까 뭐 특별히 다른 미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와 좋겠다 이런 거 안 하는데 뭐를 타고 다니면 그 조그맣게 생긴 벤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미국 사람들도 이야 저거 좋은 차다. 그거의 낙이었다고 그게. 남들이 와 하면 와 안 하면 어떻게 신경질 나더라고. 왜냐면 큰 벤츠를 타고 다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뭐라 그래? 와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야 뭐 벤츠는 벤츠지 뭐 돈 많이 벌었구나 뭐 그러고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 벤츠를 사가지고 그 조그만 스포츠카 벤츠를 산 이유가 뭐게? 큰 벤츠를 타고 다니면 미국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야 이거 벤츠야. 그러고 타고 다니면서 긴장을 했어. 왜? 나는 다른 미국 사람들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막 그게 부러워 죽겠었어. 이야, 나도 저런 거 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의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저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막 그게 부러워 죽겠어. 근데 내가 사서 타고 다니니까 이것들이 안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질 나. 지금 나는 그래서 저는 벤츠를 큰 차를 탁 해가지고 타고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좋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그래서 관심이 있는 차는 뭐야? 조그만 스포츠카 벤츠가 큰 거보다 더 비싸요. 그거를 타야 그때야 미국 사람들이 와. 근데 그때는 이제 스포츠카가 안 나온 때야.
야,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좀, 이야, 이상구 돈 벌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쭐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거 내 벤츠를 자랑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동창회를 벤츠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다른 데서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 의사들은 빨리 벤츠를 사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같은 동창끼리도 뭐요? 벤츠를 빨리 사면 나는 빨리 성공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이 동창회가 기다려지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는 동창회 가기 싫어. 왜? 우리가 제일 신참이니까. 그리고 우리 선배 동창들은 돈 벌어가지고 뭐 벤츠 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싼 차밖에 못 하잖아. 아직도 뭐 돈도 못 모았고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를 가면 야, 이상구가 뭐예요? 벤츠를 샀다. 이게 알려져야만 행복감을 느끼겠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 왜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벤츠를 사도 안 행복하고, 내가 벤츠를 샀으면 남이 어떻게 알아줘야만, 그러니까 남들이 내 차를 어떻게 뭐 해야만 돼? 부러워해야 돼. 안 부러워하면 나는 별로야. 안 해. 우리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동창회를 여름 휴가 시절에 동창회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벤츠를 5월 달에 사고 이제 동창회는 한 7월 말이나 8월에 하는데 7월 말이 돼도 8월 초가 돼도 동창회를 한다는 연락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아마 제가 벤츠를 안 샀다면은 동창회 안 한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었어. 근데 벤츠를 샀는데 동창회 한다는 연락이 안 오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래 살다가 죽어야 될까? 이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황 회장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더라고. 그렇게 검소하시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사모님 보기 좀 그래. 근데 이 검소한 생각과는 완전히 뭐 허황한 생각이지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생각하는 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안 와. 동창회 한다는 연락이. 그 드디어 이제 8월 중순쯤 돼서 동창회에서 편지가 왔는데, 야, 이제 동창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딱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여름 동창회는 안 하고
연말에 망년회 겸 동창회를 하겠다. 지금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돼? 9, 10, 11, 10, 4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 아니, 벤츠를 사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벤츠 때문에 뭐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모순이요. 우리는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 이거를 깨달아야 돼. 네. 이건 모순이야. 근데 그거를 모순인 줄을 모르고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그렇게 살다 끝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밥 샜어? 야, 이 4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이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동창회 때가 왔어. 그래서 우리 선배 의사들은 미국서는 의사가 돈 참 잘 벌어요. 뭐 한국 사람이라도 의사 그러면 돈 잘 벌어. 그래서 이제 동창회 때가 온 거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동창회 뭐 오라 그러면 아주 싫었어. 왜? 선배들이 돈 벌어가지고 탁 폼 잡고 뭐 이런 거 보면 에이. 근데 이번에 내가 폼 잡으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야. 내가 동창회를 갔을 때 우리 선배 동창들이 이상구가 벤츠를 샀는지 안 샀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내가 행복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할 수가 있어? 일단 가야 되는데 제일 빨리 가가지고 바로 집 앞에 대문 앞에 세워야 돼, 주차를.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제3자가 야, 이상구가 벤츠 샀다는 걸 어떻게 알게 돼야 돼. 그러면 나 벤츠 샀어요 이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변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가야 되고. 그래서 일찌감치 갔어. 그래서 그 대문 앞에 탁 차를 세우고 그냥 선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게 내 차인지를 어떻게 알아? 누가?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다음 동창이 내 차 바로 뒤에 차를 세울 때까지 기다렸다고.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 동네, 이제 의사들이 다 부자 동네 살기 때문에 거기서 팔로스 버디스라는 그 LA에서 남쪽으로 가서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 그래서 딱 이제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큰일 났어. 그 동네는 미국서는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 그 조그만 지역에도 의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부자 동네, 그런 동네가 가끔 있었어. 밤에 가로등을 켜지 않는다. 왜? 가로등 켜놓으면 밝아서 10대 청소년들이 떠들고 놀고 그거 싫다 이거야. 그래서 가로등 꺼놓고 어둡게 해놔야 돼. 그런데 그 동네가 그런 동네야. 가로등이 꺼져 있으니까 내 차가 벤츠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야, 이 큰일 났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았던 이상구야. 여러분, 제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잖아. 그렇죠. 식당. 어제하고 제가 오늘 아침하고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해봤어. 타실만 하세요? 예? 타실만 할만해. 한 40분 걸리는데, 진규가 뭐 태워다 주겠다는데, 너무 왔다 갔다, 뭐 시간 잡아먹자. 그래서 내가, 예? 영남 호수 그 동네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거. 그래서 다음 도착하는 동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내 차란 걸 알고 이게 벤츠란 걸 알게 되지. 그래야 이 사람이, 이 동창이 어떻게 동창 여럿이 다 모였을 때 홍보를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죽치고 기다렸어. 야, 그때 이제 겨울이니까 12월 달이니까 좀 약간 싸늘했어. 그 싸늘하고 캄캄한데 그 죽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게? 상구야, 너 뭐 하냐? 웃기고 있어, 안 웃기고 있어? 내가 생각해도 웃기는 거야, 이거. 빨리 이거 떳떳한 좋은 집에 들어가서 가야지. 이거 이게 내 차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하여 그 죽치고 앉아 있는다는 사실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차가 또 와서 나타났어.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야, 우리 동창이 빨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금방 도착한 것처럼 하려고 문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싹 지나가 버린 거야. 동창이 아니야. 사람이 혼자 있으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공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게 감사한 일이야.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뭐예요? 진짜 웃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차가 또 쫙 오는데, 이 동창이 맞아. 내 뒤에, 바로 뒤에 차를 갖다 딱 대는데, 나도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문을 열고 턱 나가면서 그 친구가 헤드라이트를 안 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이 부시는데 그 속에 누가 탔는지도 안 보여. 그런데 내가 무조건 하고 보이는 걸로 치고 손을 흔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내리는 친구가 누구게? 나하고 동기동창이야. 해필이면 동기동창이야. 이 친구가 왜 헤드라이트를 안 끄고 있었냐면, 이야, 이게 벤츠야. 그렇죠? 보는데 누가 내려? 자기 동기동창 이상구가 내린다고. 그렇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기에서 제가 벤츠를 제일 먼저 샀으니까 너무 빨리 샀어, 사실. 돈을 너무 빨리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 야, 뭐 이 새끼가 벌써 벤츠를 샀어? 와,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별거 아닌가 하지 왜 그래? 여러분도 웃어 샀지만 다 그래 봤어 안 그래 봤어.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뭐 고상틱한 것 같지만 유치하다고. 그 별거 아닌 거라 그러면서 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가 턱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처음 출시됐던 그 벤츠가 벤츠 450이었어. 450 SEL. 예. 예. 근데 그래서 벤츠 450을 샀다 그러면 그건 꽤 괜찮은 거. 돈 좀 있는 거야. 마이바흐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처럼 마이바흐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우리 선배님 집으로 현관으로 이제 가면서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 그때 450이 있었고 훨씬 450보다 싼 차가 280이 있었어. 그 이 친구 김색에 뭐라 그러냐면 280 샀냐 그래. 그래서 내가 450이야. 그때 이 친구 놀래가지고 450을 샀다고 네가? 근데 쫓아가더니 자기 차에 가서 뭐야 헤드라이트를 켜보면 확인을 하니까 450 맞거든. 우와 450을 샀구나. 그런데 막 그 목소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촌이 뭐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배가 아파하는데 그 배가 아픈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상대방이 배가 아프면 행복해. 말이 돼야 안 돼. 우리 인생은 이렇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벤츠 때문에 이거 얼마나 유치하냐. 근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막 땡겨가는 거야.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가 450을 샀다고. 우와 그러면서 막 이 친구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 선배 집에 가는데 또 이제 다른 동창들이 오고 하면서 이 친구가 막 흥분해가지고 선배님 이상구 이 새끼가 450을 샀다. 그래 막 홍보대사가 돼버린 거야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고맙고 TV라도 주고 싶고. 그래서 홍보를 잘 하다가 이 친구가 화장실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지금 방금 도착한 동창이 지금 선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 자식이 뭐 큰 거를 보는지 안 나와. 나는 또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될까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그 인생 속에 진실이 없어. 뭔가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칠이밖에 없잖아. 응?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너무 검소하시대.
예? 검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거는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예. 예, 자랑해요. 그 사모님 참 좋아하시는 거 그때. 마음 속에서 존경하는 거 그때. 참 우리 회장님은 제가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 솔직해. 예, 이렇게 그냥 허물없이 그냥 꾸밈 없이 그 느낌을 얘기하고 싶고. 예,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날 밤에 술도 거나하게 먹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뭐 1시, 2시쯤 동창회가 그 망년회 겸 동창회가 끝나가지고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몰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 지나갔잖아. 드디어 그동안 기다리던 7개월, 8개월을 기다리던 동창회를 하고 이제 홍보를 잘 하고 끝나서 집에 혼자서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허무해. 허무야. 허무는 뭐가 없으면 허무요? 사랑이 없으면 허무해. 그렇죠? 살기는 살았는데 전혀 사랑 없이 살았어. 그래서 우리 회장님 제가 볼 때 앞으로 진짜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오는데 제가 술이 좀 취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술이 세요. 술이 상당히 취해도 이렇게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근데 차를 먹고 쫙 가는데 우리 집 거의 다 왔는데 뒤에서 반짝반짝하는 거 서라는 거야. 취한 게 경찰차인데 취한 것 같다 수상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 경찰이 반짝. 그래서 도로변에 세워가지고 요즘은 요즘도 훅 한번 불면 수치가 딱 나오잖아. 알코올 수치가. 근데 그때는 그런 기계가 없었어. 미국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분필로 아스팔트에 줄 딱 긋고 그 줄 따라서 두 손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되면 면허증 뺏겨.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이래가지고 간신히 통과했어. 세상, 예? 술 냄새 나도 수치가 있어. 요즘도 우리 경제 술 냄새, 알코올 마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수치 어느 수치 이 알코올 농도가 높아야 돼. 어느 정도 높아야 돼. 그런데 그때는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측정을 한 거야. 와, 세상에 미국 와서 처음 교통순경한테. 그래서 그날 그 7개월, 8개월을 기다려서 벤츠 때문에 동창회를 하고 참 치사한 경험만 했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인생 속에, 인생에,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뜻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생각, 그 다음에 선한 뜻, 아름다운 뜻, 곧 진선미를 다 합해서 그 사랑이라는 뜻을 품으면 우리 유전자는 꺼졌다가도 어떻게 켜지고 망가졌다가도 다시 복구가 되잖아. 그렇죠. 생기니까. 그 생기가 들어오는. 근데 우리는 그 생기, 그 사랑보다는 자꾸 뭔가 과시, 그렇죠. 자랑,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한다. 그런데 뜻 중에 유전자를 가장 잘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들 회복하고 병을 치유하는 뜻은 무슨 뜻이다?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것은 뭐가 없으면 공허할 뿐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행복과 쾌락은 다르다. 행복할 때는 우리가 진짜로 건강해지지만 쾌락을 누릴 때는 오히려 병이 많이 생긴다. 왜? 쾌락은 사랑이 없어. 그냥 돈만 주면 이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얼마든지 골라서 여행할 수 있고 그 여행이 사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쾌락, 요즘 말로 즐길 뿐이야. 요즘 이 즐김에 중독이 돼 있어, 사람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즐김 속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 때문에 즐긴다면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랑 때문에 즐기는 그 행복은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고 회복시키는데 쾌락은 뭐예요? 사랑은 상관없어. 왜? 돈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내 따라 여행 같이 가자 해서 따라온 여자도 어떻게 하면 이 남자로부터 돈을 더 뜯어낼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경이를 해야 돼. 그리고 남자가 나는 이런 남자야 라고 폼 잡으려면 주기 싫은 돈도 어떻게 더 줘야 돼. 이거 이 유전자 꺼지는 일밖에 없어. 그러면서 돈으로 쾌락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쾌락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쾌락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행복이야. 그 행복 속에,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진실이야. 쾌락은 뭐예요? 즐겼잖아. 돈 좀 들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랑 없이 지나간 것은 나에게 뭐가 돼버릴 뿐이야? 네.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꾸 무슨 반응만 많아진다? 면역 반응보다는 염증 반응. 그래서 쾌락보다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실,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해서 그 진실을 담으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하여 그래,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게 그런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뭐는 잡았어? 폼은 잡았어. 폼생 폼사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 폼 잡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한 거야. 여러분, 그거는 행복의 진실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쾌락은 행복, 나에게 생기가 되는 행복이 아니고, 쾌락은 뭐예요? 그냥 나만 즐겼을 뿐이야. 즐기고 나면, 그리고 돈을 좀 더 뜯기고 나면, 어떡해.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뭐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오케이, 더 주자. 그거는 폼으로 준 거야. 폼으로 주고 나면 행복해요, 안 해? 저도 옛날에 폼으로 많이 줬거든. 왜? 옛날 일식집에 제가 일식을 좋아해서 먹고 이제 이게 팁을 좀 찔러야 더 맛있게 해줘요. 그 일본 사람 쿡이 아주 솜씨가죠. 그래서 뭐 한 50불 팁 줄 걸 100불짜리 하나 탁 주면 그 다음부터 이 대접이 달라져. 그런데 여러분, 근데 50불만 줘도 되는데 100불을 주고 나면 좀 아까워. 스트레스야. 이렇게 살지 말자 이거야.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 그래서 우리가 사실대로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요?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죽도록 일하고, 그리고 병 나고, 그리고 뭐요? 돈 잘 쓰고, 쾌락을 즐기고, 술 잘 먹고. 그거는 결국 나를 죽이고 사는 거야.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 아름답게 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이번 여행은 뭐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이 더욱더 어떻게 깊어졌어. 그것이 행복이지. 그래서 여러분, 행복보다는, 쾌락보다는 행복을 추구. 그래서 이 인생의 사실은 쾌락이지만 인생의 진실은 뭐예요? 그게 행복.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모두 추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 사랑 속에 있는, 그렇죠, 보람이 있었어. 이거는 이 시간은 정말 보람이 있었어. 그래서 의미가 있었어. 이 의미 속에서 여러분이 보람을 찾으시고 행복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되시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